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뉴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무덤덤해지지 않았니? 하지만 어느덧 우리 터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2021년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천년만의 폭우로 사상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고 국민은 폭염으로 800명이 죽었어. 한국도 기억나? 2020년 6월에 최장기간 장마로 섬진강 유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이 60세가 되는 2080년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는 최대 5.7도까지 상승할 거야. 잘 안 와닿는다고? 1, 2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야. 2도가 상승하면 곤충의 18%, 척추동물의 8%까지 비율이 높아져.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소리지. 과학자들은 당장 30년 후에는 2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는데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안녕? 나는 이산화탄소고 이름은 코이야. 다들 기후위기를 내 탓이라고 한단 말이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건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에는 다른 친구들이 있거든. 천연가스에 많이 포함된 메탄은 나보다 21배 더 심각한 온난화를 초래해.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메탄이 퐁퐁 나온다고. 물론 이제 걔는 대기 중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데 1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나? 근데 이제 나는 200년까지도 대기 중에 있거든. 하하. 그 밖에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있어. 하지만 내가 온실가스의 대표가 된 이유는 연간 배출량에서 내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온실가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이산화가스 환산톤이라는 단위로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를 줄여서 탄소라고 부르고 그런다고. 그런데 왜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을 올리는 걸까? 태양열은 지구 표면에 도달해 지구를 따뜻하게 해.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방출하지. 방출되는 에너지 중 파장이 긴 에너지는 지구 밖으로 못 나가고 온실가스에 흡수돼. 온실가스에 흡수된 에너지는 온실가스 분자와 충돌하고 온실가스 분자를 더 빨리 진동하게 만들어서 대기의 온도가 높아져. 마치 여름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으면 유리를 통해 햇빛이 들어가 차가 달궈지지만 달궈진 열은 차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그게 왜 오늘날 문제가 됐느냐? 사실 1850년대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어. 지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생물계가 다시 흡수했지. 그러다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했어. 화석연료는 지하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탄소로 만들어진 거야. 수백만 년 전에 식물들이 압축되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탄소는 늘어나게 된 거야.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뿐이야. 이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데 탄소 중립이란 매년 새로 발생되는 탄소의 총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 나쁜 소식은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50%로 줄인다고 해도 기온 상승을 멈출 수 없다는 거야. 탄소는 대기권에 200년을 머문다고 했잖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해야 해. 하지만 매일 탄소를 발생시키는 현재 인류에게는 제거는커녕 배출을 0으로 만들기조차 쉽지 않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있으나 개별 국가의 목표는 경제 개발을 하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야. 20세기에 들어서야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국제사회는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대응을 시작했지. 1997년 기후변화의 조치를 구체화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고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어. 근데 알지? 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탈퇴하고 그런 거야. 또 이 협약에는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다시 협정을 하게 됐어. 기후변화가 코앞까지 오자 다급해진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했지. 파리 협정에서 모든 나라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어. 그 이상은 저지해보자는 거지. 파리 협정 이후 전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어.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최초로 선언했고 2019년 EU, 2020년 중국, 일본 등이 선언을 했지. 한국
한국도 빠질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대회에 선언하고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어. 그런데 2050년은 30년 후의 미래잖아. 그때까지 어떤 기술이 상용화가 될지 모르잖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보았어. A안은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여서 2050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경우야. 차량도 전기차, 수소차로 거의 대체하는 거지. 그리고 B안은 화력 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2050년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야. 탄소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가능한 방법이지. 사실 시나리오 A와 B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본 거지. 이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 수준이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30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약간 공수표 같은 느낌 있지 않아? 미래 세대는 이 약속이 부담스럽고 당장 뭘 실행하겠다, 행동하겠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했어. 이 계획을 NDC라고 해. 각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NDC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어.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중간고사 성적을 이만큼 올리겠다고 발표한 거랑 비슷하지. 한국도 원래 다 계획이 있었어. 2030년에는 2018년보다 탄소 배출을 26.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에는 2018년보다 탄소 배출을 4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높여 잡았어. 2021년 11월 우리나라는 제26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세계적으로 표명한 거지. 앞으로 8년 모든 나라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야. 현재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는 약 500억 톤. 아니 이게 얼마만큼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이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막연하지? 게다가 당장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대체제가 부족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현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어. 배출을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 행동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야 해. 2050년 인류의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 지금 결단한다면 말이야.